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7주차 선택구조 실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시 이제 선택구조 소개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강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였을 텐데요. 요번 이제 시간에는 그 실습 문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선택구조에 적용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1번 문제는 참 거짓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동영상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보겠는데요. 파이썬에서 x 이퀄 3은 변수의 x의 값이 3인지를 검사하는 식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걸 잘 봐야 됩니다. x 이퀄 3인데 여기서 이제 이꼴 3 하면은 수학에서는 이제 이꼴일 표시가 이제 같다 또는 동등하다 그런 표시인데요. 파이썬 특히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꼴 표시가 이게 할당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3이라는 이제 정수 값을 x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한다 또는 대입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변수의 x 값이 3인지 검사하는 식이다. 이거는 이제 거짓입니다. 참으로 하려면은 요 x가 이꼴 대신에 이꼴 두 개를 써야 돼요. 이꼴 두 개를 쓰면 이제 요 수식이 맞는데 그냥 x 그냥 이꼴 하나만 쓰면 3이라는 값을 x에다가 할당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문장 자체는 지금 현재는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분리현식이 있어요. 요게 분리현식인데요. 요 분리현식은 a가 10보다 작다라는 이 분리현식은 자, 변수 a가 10이거나 10보다 작은지 검사하는 식이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서 비교에 관련된 분리현식인데요. 여기 이제 이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변수 a 값이 10보다 작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변수 a 값이 이제 10이거나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거예요. 여기 10이거나 10보다 작다. 만약에 10보다 작다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참입니다. 근데 여기 10이거나 그러니까 10과 같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입니다. 이제 요 같다라는 의미는 요 분류현식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의미까지 같이 이 10보다 같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게끔 만들려면 A하고 여기 10이 들어가면 맞고 요거 비교 연산자가 이제 작거나 같다. 이꼴 표시가 연속해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 자체는 거짓이겠죠, 당연히. 예. 자, 세 번째 분리현식 볼게요. 요 분리현식은 이제 not 가로 열고 또 not이 있고 x가 10보다 크다 라는 요 분리현식은 x가 10보다 크다와 동일하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의미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not이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들어가 있으면 아니다에 아니다니까 이제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없어진 거. 예, not하고 not이 두 개가 연속 나오면 그 두 개가 없어져서 원래 수식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요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not x가 10보다 크다는 10보다 크다와 동일하다. 요것은 참입니다. 참으로 그 결과가 참이 나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 건데요. 자, 요거 x가 4일 때 그리고 y가 0이라는 값을 가질 때 다음 표현식의 결과를 나타내시오. 이제 요게 표현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요런 표현식, 그 다음에 이런 표현식, 또 이런 표현식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표현식의 결과를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x가 4라는 값, y가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1번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x라는 변수에다가 4라는 값을 해서 x 이퀄 4라고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0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수식이 되겠죠. 두 번째 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표현식을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x 변수 값하고 y 변수 값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곱하기 곱하기 2예요. 이제 이거는 2의 제곱승이죠. 자, 요거는 이제 거듭 제곱승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2니까 이제 제곱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수식 자체를, 요 표현식 자체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가로 열고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듭 제곱 표시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2 하면 2의 요 결과값에 2의 제곱승이 됩니다. 자, 그 결과값을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1이니까 그냥 p1이라는 변수 이름이라고 했고요. p1. 그래서 p1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수식의 결과값을 이 꼴이니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가 요 p1에다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표현식의 결과는 p1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요 수식의 결과값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예.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여기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꼴 이꼴. 자, 아까 이꼴은 대입하다라는 의미고 할당하다라는 의미고요. 즉 오른쪽에 있는 어떤 뭐 값을 왼쪽에 있는 요거 마찬가지로 이꼴 하나만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4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다 할당하다죠. 자, 그런데 요거 이꼴 표시는 연속해서 이제 이꼴이 두 개 들어오면은 자, 왼쪽에 있는 값하고 여기 이게 이제 이 동네 수식이니까 이제 이 수식의 값하고 수식의 결과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식의 결과값이 서로 같은지 보는 겁니다.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래서 같으면은 이제 true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르면은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두 번째 수식의 이제 전체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요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하면 이제 요게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꼴 들어가고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요 수식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되는 건 어떻게 수행되느냐. 먼저 요게 자, x-1 가로 열고 닫고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3이 계산이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이 같은지 보는 거죠. 플러스 해가지고, 저기, 이꼴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같으면은 true가 되는 거고, 다르면은 false라는 값이 이제 요 p2에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한번 따져보면, x가 4라는 값이 할당이 돼 있고, 여기, 첫 번째 줄에서. 그 다음에 이제 y가 0이라는 값이 할당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4-1 하면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식값은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요 오른쪽에 있는 수식 결과값은 y가 0이기 때문에, y 플러스 3 하면은 이제 당연히 3이죠. 그래서 3과 3이 서로 같기 때문에 p2에는 아마도 이제 결과값이 true가 들어갈 겁니다. 자, P3 한번 볼게요. 이제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거를, 그대로 이제, 요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왼쪽에 있는 요 표현식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산자가 AND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연산 결과하고, 오른쪽에 있는 연산 결과를 보고, AND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ND는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학습해 봤지만은 AND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결과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값이 모두 true일 때 결과가 true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즉 거짓이 나오면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true일 때 true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이면은 false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을 옮기면 x가 2보다 크다. 이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ND 연산자는 AND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y가 1과 같지 않다. not equal이죠, 이게. 예. 그대로 옮깁니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요거 연산자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한번 따져 볼게요. x가 4라는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가 2보다 크죠. 이건 true가 되죠, 당연히. 예. 자, 그 다음에 y가 0이잖아요. 근데 0과 1은 서로 같지 않다죠. 서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자체도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래서 true하고 true니까 AND 연산자의 왼쪽하고 오른쪽 모두 true면은 그 결과가 true가 되죠. 그래서 P3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true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P1을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제가 이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x가 4라는 값이고요. y가 0이니까 4 플러스 0 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곱승이죠. 그러니까 4에 2승 하면은 16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것을 프린트 해가지고요. P1도 출력을 해보고, P2 값도 출력을 해보고, P3 값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P1 값은 16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P2 값은, 이게 true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P3 true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출력을 하면, 16 true true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콜랩에서 한번 바로 수행을 해볼게요. 예. 자, 그래서 16 true true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콜랩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봐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요거 화살표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복합 불리현식이에요. 이제 불리현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불리현식이 여러 개가 합성되는 경우에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데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요거 첫 번째 불리현식이 있고 두 번째 분리현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AND로 묶여져 있고 또 하나는 OR로 묶여져 있고요. 자, 여기 요거 AND로 묶여진 이제 분리현식을 보면 요 왼쪽에 있는 요 결과값이 이제 나오고요.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결과값이 좀 나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ND 연산이 수행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눈으로 이제 결과값을 직접 넣어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요 밑에와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코딩을 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 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또한 D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값이 5, 마이너스 1, 1, 10 이게 할당이 된 거예요. 이 값을 가질 때 이 수식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거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A, B, C, D 변수에다가 각각 5, 마이너스 2, 1, 10을 할당하는 명령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A 값에 5라는 값을 할당하는 문장, 명령문,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할당하는 명령문, C라는 변수에다 1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명령문,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명령문. 여기서 이 꼴이라는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분리현식을 볼게요. 자, 요 분리현식을 보면 이제 그대로 옮기면 돼요, 사실은. 근데 자, 여기 AND로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가로 열고 2 곱하기 A 플러스 B 나누기 2 마이너스 C 곱하기 B. 자, 요 결과값이 20보다 크냐? 라는 게 이제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분리현식의 결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분리현식은 이제 D가 0과 같지 않느냐. 그것을 AND 연산을 적용을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나오는 결과값에 AND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P1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P1이라는 변수는 true 아니면 false라는 결과값이 같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5가 들어갈 거고 A에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 C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1 여기 1로 할당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 10이 들어가서 이제 요걸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D라는 값이 뭐냐면 10이었죠. 10. 이제 10이 이제 0과 같지 않다. 라는 거 요거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AND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건 수행시켜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아까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값 둘 중에 두 개가 모두가 true여야지 true고요. 하나라도 false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예.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볼게요. 오른쪽 것부터. 자, 여기 10하고 0이 같지 않다. true 할까요? false일까요? 10하고 D가 10이니까 10하고 0은 같지 않다. 이게 true가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AND 연산자는 요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true가 될 수 있고 false가 될 수 있고 합니다. 예. 요게 true가 되면 전체적으로 P1에는 true가 할당이 되는 거고요. 이미 요게 true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근데 false가 되면 당연히 P1은 false가 됩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따져보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요 두 번째 거는 요거 5화로 묶여져 있는데요. 예. 자, 요 분리현식의 결과, 그 다음에 이 분리현식의 결과에 대해서 5화 연산을 수행해서 그 5화 연산의 결과 값이 여기 P2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대로 이제 옮기면 돼요. 이제 가로까지 묶여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 수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식 그대로 옮겨가지고 5화로 묶어서 그 결과값이 이제 P2에다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5화라는 이제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결과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값 중에 둘 중에 하나가 true가 나오면 무조건 true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true고요. 두 개 다 false일 경우에만 false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true면은 결과값은 왼쪽에 있는 수식은 사실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P2에는 true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는 이것도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5화 연산자 수행하고 이제 결과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5화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요거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자, A가 5라는 값이잖아요. 네. 자,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당연히 5는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거 true가 되죠. 그러면 5화 연산의 특징상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에 true면은 결과가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P2는 true 결과값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뭐 결과적으로 뭐 완벽하게 나오겠지만 요거 하나만 계산을 했을 때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P2는 true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요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봤고요. 요것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 자, P1은 false가 나오고요. P2는 true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요거는 true였기 때문에 AND 연산 특징상 요게 true면은 이게 true가 되고 이게 false면 당연히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false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화 연산 특징상 P2는 요게 true이기 때문에 요걸 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true가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요 두 개의 여섯 번째 줄을 수행을 하면 요 복합 분리현식을 수행을 하면 이제 true라는 결과가 나와서 P2에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곱 번째 명령문에 의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뭐 분리현식 자체를 이렇게 2번과 3번에 의해서 3번 문제에서 이거를 그 코딩 프로그램 파이썬 코드로 변경을 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이제 그 실습은요. 그 선택 구조의 종류에 대한 2차 시 실주자 2차 시에 대한 프로그램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다음 문제를 읽고 참인지 거짓인지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선택 구조를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일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 선택, 또 하나는 다중 선택이죠. 그래서 단일 선택은 이제 true 경로만 있는 거예요. true일 때 뭔가 수행하는 명령 블록이 들어가는 구조고요. 이중 선택은 이제 두 가지 경로가 다 있습니다. true일 때의 경로, false일 때의 경로에 각각의 명령 블록이 있어서
true일 경우에는 이제 뭐 명령 블록 1번, false일 경우는 또 다른 명령 블록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 선택은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명령 블록이 수행되는 구조이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답하면 됩니다. 자, 단일 선택 제어 구조로 작성된 명령 블록은 이제 단일 선택 구조에 있는 명령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단일 선택이기 때문에 true일 경우에 명령 블록이 있죠. true일 경우에는 그 명령 블록이 수행이 되는데 false일 경우에는 그 명령 블록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 블록이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것은 참입니다. 네. 자, 이중 선택 제어 구조의 내부 명령문은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중 선택 구조는요. 그 명령 블록이 true일 때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이 있고요. false일 때 해당되는 명령 블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명령문은 반드시 수행이 됩니다. true일 때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의 명령문이 수행되고요. false일 경우에는 또 false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의 명령문이 수행되기 때문에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false가 되고요. 거짓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다중 선택 제어 구조는 최대 3개의 선택 경로를 가질 수 있다. 다중 선택은요, 여러 개 중에 선택 경로 중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이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선택 경로의 어떤 최대 횟수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 경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 3개라는 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은 거짓입니다. 첫 번째 것은 참이 되고요. 두 번째 것은 거짓, 세 번째 거짓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하나의 정수, 그러니까 정수값 하나를 입력을 받고 그 값이 양수인 경우 양수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그 값이 양수인 경우에만 양수를 출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을 하면 단일 선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선택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일단 요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정수를 이제 입력받는 명령문은 일단은 어떤 값을 입력받는 명령문은 input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하면 돼요. input. 그리고 저 input에 요 설명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가로 열고 해가지고 또 여기 이제 그 문자열로 해서 이제 정수를 입력하시오라는 설명 문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명령문에 의해서 화면에 정수를 입력하시오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입력 창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떠요. 그러니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명령문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를 입력하려고 했으니까 정수값을 입력하고 이제 엔터를 탁 치면 그 엔터를 쳤을 때까지 그 숫자 값이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값이 이제 문자열로 보통은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치든 아니면 뭐 문자열을 치든 입력된 모든 값들은 문자열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int라는 명령 문에 의해서 int라는 명령문 사용해서 그 값을 정수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문이 이제 정수로 이제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된 값을 이 명령문 int에 의해서 정수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변환된 값이 x라는 변수에다가 equal이라는 할당 명령문에 따라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 문자열로 그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수값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자, 그것을 x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equal 명령에 의해서요. 자, x에는 어떤 정수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입력된 값이. 자, 그럼 세 번째 줄에
자, 이게 양수인지 판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라는 요 분리현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if 선택 어떤 조건 또는 선택 그 문장을 보면 선택 구조는 if라는 게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리현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콜론이 들어가잖아요. 이 콜론 다음에 명령 블록이 있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 요 명령 블록은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일 때 수행되는 명령 블록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if 요 나오는 요 해당되는 줄에 들여쓰기 4번을 빈칸 4개를 써가지고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셋, 넷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 요걸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양수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둔다고 하면 여기다가 같은 들여쓰기로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명령문을 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참일 때, 자, x가 0보다 클 때 4번, 5번째 줄이 하나의 명령 블록이 되고요. 요 명령문 블록이 이제 요거 참일 때 수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요거는 들여쓰기 4개 있고 요거는 들여쓰기 3개이면은 요게 같은 명령문 블록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시키면 오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히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야지 맞아야지 요게 같은 명령문 블록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네. 입력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시오가 나오고 이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명령문 지금 요거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결과가 나오는데 엔터를 치면 10이라는 값이 정수로 바뀌어서 x로 할당이 되고 이제 3번, 4번, 5번이 수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10이 0보다 크기 때문에 4번, 5번 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수행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0을 입력했어요. 음수를. 그럼 음수를 입력을 하면 x에 이제 여기 정수로 바뀌어서 이제 뭐 그 값이 x 변수에 할당이 되고요. 음수를 입력을 하면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요 세 번째 줄에 x가 0보다 클 때만 이제 양수일 경우만 요 4번, 5번 줄이 수행이 되잖아요. 근데 음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폴스가 되죠. 그래서 4번, 5번 수행이 안 되고 여섯 번째 줄,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양수인 경우, 이제 단일 선택이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4번, 5번이 명령 블록이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들여쓰기를 한번 다시, 잘못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들여쓰기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요거는 수행시키면 오류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unident 해가지고 들여쓰기가 잘못되는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들여쓰기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indentation error 이렇게 해가지고요. indentation error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다시 들여쓰기를 정확히 맞추고 수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 에러 없이 수행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사용자로부터 이제 두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대구의 온도값을 입력받고요. 두 지역의 평균 온도가 33도인 경우 폭염주의보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자, 앞에 하고 사실 비슷한데 좀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어요. 자, 사용자로부터 두 지역의 온도값을 입력받으니까 인풋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 하나는 대구.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을 보면 자, 서울의 온도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열 값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것을 정수형으로 바꿔주고
바뀐 정수값이 이제 서울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줄에서는 이제 대구 온도를 입력하시오. 입력을 하면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그게 이제 문자열 값으로 입력 들어오고요. 그것을 정수로 바꿔서 그 결과값을 대구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받고요. 자, 두 지역의 평균 온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33도 이상인 경우에 이것을 폭염주를 출력하니까 먼저 두 지역의 평균 온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 온도를 여기 네 번째 줄에서 AVG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는데요. 평균 온도 계산하는 건 뭐 당연히 서울의 온도, 대구의 온도를 덧셈을 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예. 나눗셈 2 하면. 그래서 그것을 AVG에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3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를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33도 이상인 경우니까 그 평균 온도, 즉 AVG의 변수의 값이 33도보다 크다 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폭염주의보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이 하나잖아요. 33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단일 선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i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VG가 평균 온도값이 3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여기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죠. 명령 블록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되는 명령 블록. 그래서 4칸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폭염주의보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요거 이제 수행을 해볼게요. 바로. 예. 자, 서울의 온도, 예를 들어서 서울은 좀 온도가 좀 낮죠. 폭염주의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보다는 낮으니까 31도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구 온도는 보통 높죠. 서울보다는. 그래서 35도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그럼 이 둘의 평균 하면 33도가 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평균 하면 33도 딱 되죠. 예. 31 플러스 35에 나누기 하면 그래서 폭염주의보라고 딱 뜨죠. 예. 33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서울의 온도가 30도고요. 대구 온도가 33도. 대구는 33도니까 폭염주의보가 뜰 텐데 서울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평균이 33도일 때 폭염주의보를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요거는 평균을 하면은 31.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5번의 조건이. 그래서 false가 되기 때문에 6번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예. 자, 사용자로부터 정수값을 입력받고 그 정수값이 5의 배수인지 여부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그래서 5의 배수면은 5의 배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5의 배수가 아니면은 5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의 배수인 경우, 또 5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중 선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값을 입력받는 걸 먼저 코딩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한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 input 명령을 쓰고요. 정수값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입력되는 게 이제 숫자로 입력하지만 문자열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int 명령어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변환된 값이 이제 x에다가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력된 값이 x 변수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x가 5보다 큰 경우, 죄송합니다. x가 5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값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이게 5의 배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나머지 연산자는 요거예요. 예. 그래서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입력값을 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면은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의 배수가 뭐가 있나요? 5, 10, 15, 20 이렇게 있죠. 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나와요. 예. 그래서 자,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그 0과 같으면 이것은 5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은 4번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령 블록을 하려면 이중 선택을 써야 되니까 여기 else에 else 키워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else하고 콜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요게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은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들여쓰기 주의해야 돼요. 콜론 나온 다음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 블록 들여쓰기 4칸.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else 부분에 그 뒤에 나오는 명령 블록이 들어가고 요거 들여쓰기 4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된 값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에 따라서 5의 배수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고요. 나머지가 뭐 1, 2, 3, 4 이면은 5의 배수가 아닌 거죠. 예. 자, 수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입력을 해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0 입력해 봅시다. 이거는 5로 나누면은 목은 2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건 5의 배수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 자, 12를 입력해 볼게요. 요거는 5의 배수 아니죠. 왜냐면 5로 나눴을 때 2라는 나머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5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12는 5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요거 다음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중 선택인데요. 요거는 아까 이제 3번 문제에서는 단일 선택으로 해서 폭염주의보에 대한 얘기만 출력을 했는데요. 요거는 30 기준 온도가 그러니까 두 지역의 이제 온도값을 입력받고요. 폭염주의보의 기준 온도를 33도로 보고요. 그 두 지역의 평균 온도가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33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폭염주의보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33도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 선택으로 출력을 하는데요. 자, 요거 1번, 2번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온도 입력해서 정수값으로 받아서 변환을 해서 그것들을 서울이나 대구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평균 온도를 먼저 구해야 되죠. 네 번째 줄에서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평균 온도가 이제 33보다 큰 경우, 아닌 경우 두 개로 나눠져서 큰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폭염주의보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출력하는 명령문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중 선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if가 들어가는 문장, 그 다음에 else 부분이 들어가는 문장. 이 두 개로 나눠서 이중 선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보다 큰 경우에는 폭염주의보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들어가는 else 다음에 문장은 프린터 해가지고 폭염주의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수행을 해볼게요. 예. 자, 서울 온도를 아까처럼 뭐 31도, 자, 대구 온도 35도. 그럼 평균 33이기 때문에 폭염주의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또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서울 온도 30도, 대구 온도 34도. 이렇게 하면 뭐 평균 32도가 나오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폭염주의보가 아닙니다. 3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요. 두 지역의 평균값이. 예. 자, 이렇게 이제 이중 선택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중 선택을 한번 볼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고 하면 이제 학점이 부여가 되는데 점수에 따라서요.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고 다음표를 참조해서 학점을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자, 여기 이제 먼저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학점을 출력하는데 그 학점 점수 값이 90에서 100이면은 A를 출력을 하고
학점이 A고요. 80에서 89 사이면은 B고요. 70에서 79면은 C고, 60에서 69면은 D고, 0에서 59 사이면은 학점의 F라는 값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중 선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A를 학점에 대한 점수 대역, B를 받는 점수 대역 이렇게 나눠지기, F까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선택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중 선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nput 명령어에서 점수 값을 입력받는데 이제 문자열로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거를 이제 정수로 바꿔서 이제 그레이드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점수예요. 자, 그래서 이 다중 선택을 트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90에서 100 사이는 A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레이드 값이 90보다 크다고 하면 스코어, 이제 학점에다 A를 할당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죠. else if. 자, elif.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90보다 큰 경우가 아닌 경우니까 90 미만이죠. 그러니까 89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89보다 작은 경우에 그레이드가 80보다 큰 경우. 즉 뭐냐면 자, 5번 요 줄에서 요거가 true가 되려면 이게 false이고 이게 true이죠. 그러니까 false가 되려면 이제 90보다 작아야 되니까 89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참이기 때문에 80보다 이상이니까 그레이드가 80 이상, 89보다 미만, 요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B를 할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false고 5번 줄에 있는 것도 false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79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9 이하. 80 미만, 79 이하가 되는 거죠. 그 79 이하 중에 70보다 크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17번째 줄이 true가 되면 79보다 작고 70점보다 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스코어에 C를 할당하는 거죠. 자, 뭐 9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false가 되면 자, 세 번째 줄 false, 다섯 번째 줄 false, 일곱 번째 줄에도 거짓이면 false면은 요게 이제 참이 되는 경우에는 D가 되려면 참이 되는 경우는 6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까지 false면은 79보다 작은 경우죠. 70보다 작은 경우에 여기 69보다 작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작은 경우에 60보다 큰 경우가 true 이렇게 되면은 여기 스코어 D가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란 얘기는 59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F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를 입력했을 때 그 점수의 어떤 그 선택 경로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값이 할당되는, 요건 이제 다중 선택이죠. 그래서 결과를 출력을 하면 이제 A, B, C 점수에 따라서 A, B, C, D, F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것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점수를 한 100점으로 입력할게요. 그럼 요건 당연히 A가 출력이 되겠고요. 또 한번 수행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85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첫 번째가 요거 false가 됩니다. 8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은 8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게 true가 돼서 여섯 번째 줄이 수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B가 출력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78을 출력을 했습니다. 78점 받았으면, 이게 C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여기가 false가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것도 false가 되죠. 근데 이게 true가 되겠죠. 7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어에다 C를 할당을 하고, 이제 13번째 줄로 넘어와서 이제 프린터가 돼서 C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 중에 하나로 들어서면 그 밑에 있는 else if는 수행하지 않고 당연히 빠져나와서 요 if, else if 다주 경로 요거를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이 수행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7주차 실습 문제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선택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종류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는 실습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는 선택 구조의 활용과 적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